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일 시장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예, 일단은 전일 국내 증시는 간밤에 미국 시장이 대체적으로 혼조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세였고 또 일본 증시는 상승했지만은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항생 지수는 다 빠졌어요. 그런 어떤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어요.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1%대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아마 1%대 상승은 안 보니까 3월 30일 이후에 오래간만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네. 코스닥은 전일 1000포인트 안착 이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0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는 강세 흐름이 좀 전개가 됐는데 코스닥은 네. 지금 5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였다가 네 자리 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시험할 때도. 예, 이제 굳이 이제 올라간 이유를 찾는다 한다면 중국의 뭐 수출 지표 쪽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전일 중국의 3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거의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작년 대비해서 30.6% 증가했고 그다음에 수입이 좀 우리나라 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이니까 거의 38.6% 증가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 우리나라 3월달 수출이 전체적으로 16.6% 증가했는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예, 20한 예. 4~5%가 증가됐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4월 11일 날 12일이죠. 월요일 날 이번 주 4월달 중간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네. 4월달도 지금 24.8%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우리가 좀 경제가 회복이 되어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중국의 네. 수출 지표, 수입 지표가 좋으니까 네. 4월 달도 국내 4월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예측해 이런 어떤 볼수 부분들이 있군요. 향후에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이틀 매도에서 벗어나서 어제 4천억이 넘는 현물에서 매수도 네, 그다음에 또 선물에서도 들어오더라고요. 또 상당히 매수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네. 이게 선물에서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에 강세했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어요.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보니까 3일 만에 특히 이제 비차익이 한 1,600억 정도가 유입이 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에 어제 강세가 전개됐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업종으로 따지면 LG와 SK의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가지고 이틀 연속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이제 그 전날은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LG화학이라든가. 조금 더 수급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LG화학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투자가 쌍끌이 매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기관은 약간 소폭 매도. 2차 전지를 외국인 기관이 좀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일부 IT, 그다음에 제약주가 어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었죠. 그렇더라고요. 제약 업종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시장의 지수 상승은 반도체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다음에 통신 업종이 요즘 잘 나갑니다. 오랜만에. SK이노베이션의 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SK 맞물려서 텔레콤. 예. 텔레콤이죠. 네. 상승이 맞물린 게 아니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승률이 높았어요. 제가 그 압도적이네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성 종목들이 상승이 높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뀐 거죠, 조금. 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시장 자체가 오락내락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1.1%, 중형주가 0.1%, 소형주는 0.3% 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상승 종목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 한 5.5 대 4.5 정도. 소외되신 분들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올랐던 예. 대형주로 관심이 쏠리니까 중소형 종목들이 잠깐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춤거렸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정도? 같죠. 예. 예. 업종으로 따지면 통신업종이 가장 많이 떴고요. 그다음에 화학, 제약업종, 그다음에 반면에 두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투자증권이 18%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일부 중소형 종목들 끌어내리면서 증권주가 2% 정도. 그다음에 건설주도 최근에 쭉꾸니 올랐는데 네. 오세훈 시장 당선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약간 네.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GS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와서 두 섹터 자체가 하락이 좀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 좀 특징을 좀 보게 되게 되면 LG화학이 그 분쟁 전날 이슈해서 저는 별로 못 떴는데 맞아요. 어제는 좀 의미 있게 한 6% 가까이 좀 상승을 했어요. 뒷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삼성 SDI도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SK텔레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에 지배구조 개편이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부분들이 상승하면서 LG U+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통신업종의 네.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못 나오는군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뭐 소외주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주 올라갈 때 별로 못 움직였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 쪽에 봐야 되는 거니까. 레미안도 여기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영향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녹십자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예. 백신 이슈가 좀뭐 부작용이라든지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고 또 국내 CMO와 관련해 가지고 생산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네. 녹십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부진하거든요. 그렇지만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 품목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상승 이끌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더 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앞서 다 증권주는 많이 빠졌다고 했었는데 한국 금융주지만 독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 상장 쪽으로. 카카오 뱅크. 지분 관련 예.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철강주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동국제강이 어제 장중에 뭐 15% 정도까지 상승했다 종가는 4% 정도 끝났어요. 계속 네.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판지 업종이 아스트라 제지를 중심한 신대양 제지가 신고가 흐름. 그다음에 제넥신도 백신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파스테르 연구소와 손잡고 글로벌 임상한다면서요? 코로나 백신 예. 임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 자체가 상승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약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으로 또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전략을 잡아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현재 시장 자체는 모멘텀은 없어요. 제가 자꾸 이제 수급의 주체도 없고 모멘텀 산무장세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시장은 안 빠집니다. 완만한 상승이잖아요. 네, 나쁠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이 시간을 계속 하면서 시장은 제가 3월 달에 3,300까지 갈 거다고 제가 보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서 시장은 단계적인 상승이에요. 예, 지금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3,170까지 올라왔어요. 조금씩 갑니다. 예, 갑니다. 네. 그러면 4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저는 3,300 근처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네. 일단 주가가 모멘텀은 없지만은 실적 시즌인데 실적 기대감이 좋아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수출 지표가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4월 달도 지금 중간 수출 지표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 발표된 삼성전자, LG전자 이번 주에 발표된 포스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기대치 자체가 주가의 하방을 좀 지지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상방향입니다. 상방이기 때문에 제가 계단식 상승이라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자체가 최근에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했던 부분 자체가 어제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따라 올라온 되겠죠.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 그래요? 시장이 뭐 나스닥 시장 올랐지만 약간 떠서 나온다 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계단식 상승이라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아침 시장에 올라가면 음봉, 반면에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 아침에 약간 약세 출발하면 양봉.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그러니까 게 차트 볼 때 반복적이거든요. 일별로 보지만 좀 멀리 좀 봐야 되겠어요. 잘 가고 있나. 네, 그렇죠. 네. 이게 전략 자체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는 가치주 우위의 장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2차 전지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보면 성장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장주가 굳이 보면 지금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네이버 정도가 좀 되는데 카카오는 지금 거래 정지 대행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최근에 가치주들이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금 좀 위축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오늘 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약간의 모멘텀이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2차 전지는 제가 보면 고점 돌파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선별적인 게 가치주의 순환매와 성장주 내 종목 차별화 전개될 수밖에 없다. 오늘 또 만약에 성장주들이 강하게 가면 지수가 또 20포인트, 30포인트 올라가는데 좀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격도가 지금 거의 100, 코스닥에서 105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통한 가치주의 순환매와 성장주 내에 이제 차별적인 성장이 진행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 어느새 저점에서 그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지만은 안 올라간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네.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슈가 없으면 결국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또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심 섹터는 IT인데요. IT도 좀 반도체가 좀 부진하니까 칩은 제가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칩보다는 장비 종목 쪽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 상승과 관련해서 LG이노텍이 실적이 좋은데 네. 제가 이 시간에 또 언급해드렸지만 주가 좀 못 올랐어요.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쪽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철강업종이 포스코 실적 호전에도 뭐 주가 못 움직이는 쪽인데 철강업종 그다음에 건설 관련 종목들이 약간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괜찮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재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별적인 소재 쪽으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이제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내린다고 또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관심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쪽에서 좀 힌트를 주시려나요? 일단은 네. 저는 가치주 쪽에서 실적 호전 쪽에서 좀 이 시간에 이제 꾸준하게 자주 언급해 드렸던 섹터가 그렇습니다. 철강 쪽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포스코 실적 호전과 맞물려 가지고 가치주 쪽에서는 그래도 철강주 쪽에 실적 모멘텀도 괜찮고 밸류도 괜찮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철강주 쪽에서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네, 포스코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구체적으로 더 봐야 될 건요? 일단은 첫 번째 모멘텀 자체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장 막판 전에 두 정도 포스코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시장에서 네네. 아직 주목을 못 받았어요. 갑자기 발표했거든요. 포스코가 원래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실적이 일찍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실적 많이 빨리 서프라이즈, 발표했네요. 네. 이따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철강업황 자체가 좋은 이유 자체가 중국이 지금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중국의 시진핑 정책 목표 자체가 2030년도에 탄소 배출을 정점을 찍고 2060년도에 중립화까지 가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업종에 대한 감산 정책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공급 물량이 좀 축소가 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전개가 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수출 정치세 자체도 폐지 내지는 완화시키면서 네.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치중하고 있는 쪽이고. 자기네들이 만든 건 자기가 쓰겠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 시행했던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죠. 네. 자국 산업을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그렇죠. 그런 정책을 수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부분도 열어주겠다는 있다.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철강 가격 자체가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1분기 실적도 포스코가 좋았지만 2분기까지도 확실하게 좋아지는 섹터가 철강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포스코의 실적 좀 잠깐 점검해드리면 얼마나 잘 나왔나요? 포스코가 영업이 가이던스가 1조 2,661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1조 5,520억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네요.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22.6%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제 철강 업종들 현재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나오는 쪽은 없습니다. 이제 언급만 되고 있는 쪽은 이제 포스코가 나와 있는 쪽이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네. 그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현재 가이던스가 750억인데 지금 1,00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대한제강이 약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철강 업종이 보시게 되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많이 떴죠. 가장 많이 뜬 게 동국제강입니다. 그렇군요. 무려 110% 떴어요. 이거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네. 언급하고 난 다음에 100% 떴습니다. 11,000원대 언급해드렸던 주식인데,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강이라 떴는데 주가 많이 떴지만은 이제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아직? 예. 포스코를 보시게 되면 PER 7.5배입니다. 실적 상향 조정을 제가 감안해서 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실적 상향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고, 그다음에 동국제강이 10.7인데 실적 상향 조정된 PER이 아마 7배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대한제강은 여전히 실적 상향 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5배 되는 수준 정도로 주가가 싸다. 이제 그런 가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철강 업종은 세 종목을 좀 언급해 드렸었죠. 그렇죠. 예. 오늘 한번 AS와 갖는 시간을 좀 AS 겸 가져보죠. 예. 전략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이제 2번 가까이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11,000원대 언급했던 가격이 3월 24일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제가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에 주목하고 가자고 했었거든요. 주제가 달랐죠. 그때가 11,200원인데 어제 28,000원까지 해서 100% 올랐어요. 불과 그렇군요.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빠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4월 5일 날 철강업종 주목하자고 해서 13,000원대 언급해 드렸는데 그 뒤로도 불과 일주일 만에 거의 60% 가까이 올랐는데 어제도 주가 가장 강했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실적 가이던스가 746억인데 지금 1,000억이 넘어갈 전망인데 네. 동국제강이 월봉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과거에 2011년도에 주가가 34,000원대 간 적이 있습니다. 예. 34,000원 갔는데 이때 보니까 영업이익이 3,000억대가 안 됐더라고요. 3,000억 정도인데 올해 추정치액 상향 조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5,000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기순이익 3,000이 더 넘어가거든요. 간다는 거죠. 예. 충분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종목이 좋은 이유 자체가 이제 브라질 법인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전략으로 따지면 일단 주가 단기간에 종목이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60%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강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매수 가격은 가급적 단기 이격이 너무 벌어졌으니까 18,000원 정도 보시고 네. 일단은 목표 주가를 제가 16,000원 잡아드렸었는데 불과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 버렸어요. 또 올려야 되겠네요. 더. 지금은 실적 상향 조정을 감안하면 뭐 가만 조정이 안 한다 하더라도 22,000원대까지 가지 않겠는가. 상향 조정이 된다 한다면 27,800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네. 관점에서 조정권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제강인데 대한제강도 3월 4일, 3월 24일, 4월 5일 세 차례 가까이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많이 언급하셨네요. 그렇죠. 13,000원부터 언급했던 주식인데 최근에 19,000원까지 가다가 이건 뭐 조정이죠. 네. 조정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한제강이 가장 주가가 쌉니다. 왜냐하면 현재 A사가 철근 쪽으로 따지면 3위권이거든요. 1위가 현대제철, 2위가 동국제강, 네. 그다음에 3위가 본래 한국철강이었었는데 한국철강이 밀렸어요. 왜냐하면 대한제강이 YK 스틸 인수를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철강보다 대한제강이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죠. 이익은 2배가 나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철강 대비해서 한국철강 PER이 지금 10배가 넘거든요. 11배 정도 되는 네. 수준인데 예산은 지금 5배 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훨씬 더 가야 된다. 매력이 있군요. 예. 최근에 철강 업황 자체가 좋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비수기에 불구하고 작년 대비 4년 만에 13% 가까이 증가됐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고 1분기 때는 실적이 그렇겠지만은 가격 상승이 반영돼 2분기 때는 더 실적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한제강은 가격은요?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서 동국제강은 조정권에서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기업 내용으로 따진다 하더라면 한국철강 대비해서 이 종목은 10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렇군요. 목표 주가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4,000원 정도. 지난번에 목표 주가는 22,000원 제시해드렸거든요. 더 올렸군요. 24,000원 보시고 손절 가격은 16,2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짧게 그다음에 볼까요? 포스코인데요. 네. 포스코는 이제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실적 발표 전과 전후에 포스코의 밸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편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포스코가 실적 발표되기 전에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이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6조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됐어요. 6조 원 정도 되면 아마 포스코가 거의 사상 최대 실적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단기 순이익도 지금 2조 9천억대에서 3조 7천억이니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PER이 지금 7.5배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주가는 지지부진 거리죠. 포스코는 제가 4월 5일에 다른 글로벌 철강사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랐다는 것을 언급해 드렸던 쪽인데 그대로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약 2만 원 정도 올랐다가 약간 지금 뭐 조정권에 있는 주식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도 주가 반영되지 않는 주식인데 현재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글로벌 철강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 포스코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현재 가격대 매수하시고 목표는요? 지난번 목표 주가는 이제 33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33만 6천 원까지 가다가 잠깐 밀렸거든요. 이번에 목표 주가는 실적 후전과 함께 차트상으로 보니까 3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손절 가격은 종목은 뭐 필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인데 보유 관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종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